물, 치료의 핵심이다. 갈증을 몰라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벤맨 갤리지 의사께서 20여 년 전에 이런 책을 내셨습니다. 자, 이제 체험기에 물을 몰라서 고통을 당하는 여러 사람들의 체험기로 물을 통해서 치유받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클 P는 50대의 남성이다. 그는 어려서부터 알레르기로 고생하다가 마침내 천식까지 앓게 되었다. 나이가 들면서 체중이 과하게 불었으며 고혈압이 발병했다. 그의 알레르기는 너무 심해서 집 밖으로 나서기 전에 그나라의 꽃가루 지수 알레르기에 대처하기 위한 일종의 생활지수에 신경을 써야만 했다. 몇 년 전에 그는 물이 알레르기와 천식을 치유하는 성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날마다 물을 규칙적으로 섭취하고 차와 커피를 마시지 않기 시작했다. 사무실의 모든 사람들이 커피를 마실 때 그는 더운 물을 마셨다. 그 이후로 마이클은 천식을 일으키는 일이 없어졌다. 알레르기 역시 증세가 훨씬 호전되었으며 거의 사라진 것이나 다름없을 정도이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꽃가루 지수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졌다. 자신의 일일 물 섭취를 조절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는 알레르기와 천식에서 벗어났다. 그는 고혈압을 비롯하여 스스로의 건강 문제를 치료한 자기 자신을 대견하게 여기고 있다. 질문: 왜 나를 진찰하는 의사는 물과 천식에 대한 정보를 깨우치지 못하고 있는가? 대답: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과 나누어 온 정보는 새로운 지식이다. 내가 이 정보를 조사하고 연구하여 주목을 받도록 하는 데에는 20년이 넘게 걸렸다. 아직까지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지식이 아니며 의과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지식도 아니다. 의사들은 액체의 섭취를 권장하며 우리가 마시는 어떠한 액체도 물과 같은 작용을 한다고 여기고 있다. 지금까지 의과대학에서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이다. 그들은 인체 내에서의 복잡한 물의 기능에 대해 제대로 배운 바가 없으며 아직도 만성 탈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의사들은 인체의 정상적인 생리작용에 부적합한 액체들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더구나 카페인이나 알코올을 함유한 음료는 탈수를 일으키며 인체에 필요한 물을 대신할 수 없다. 카페인이나 알코올을 섭취할 경우 신장은 체내에 보유한 물의 일부를 억지로 배출하게 된다. 그래서 소변량이 많아진다 이 말인데요. 나다니엘 C는 20대의 질문이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천식으로 고생해왔다. 여러 차례 천식 발작을 일으킨 바 있는 그는 가장 가까운 병원의 응급부서에서 즉각적인 조치를 받아야 하곤 했다. 이들 발작 가운데 한 번은 너무도 격심한 나머지 입원을 해야 하기도 했다. 결국 이러한 천식 발작이 반복될 것에 대한 끊임없는 두려움으로 언제나 호흡기를 지니고 다니며 자주, 대개는 의사의 처방보다 더 자주 사용하곤 했다. 그에게 있어서 좋은 아침이라는 호흡기로 몇 번 숨을 빨아들이는 것을 의미했다. 그는 연기가 밴 실내에는 있을 수가 없었다. 업무상의 회의에서도 호흡기의 도움 없이는 끝까지 앉아 있을 수 없었으며 또한 그의 친구들처럼 마음대로 운동을 즐길 수도 없었다. 나다나엘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또 다른 천식 발작의 두려움과 끊임없는 위협이 떠나지 않고 있었으며 그로 인해 하루의 활동이 좌우되곤 했다. 나의 연구 주제에 대해서 알게 되자 그는 자신의 천식이 물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했다. 천식이 주로 만성 탈수로 인해 생기게 된다는 나의 설명에 그는 몹시 놀라워했다. 이를 물 섭취를 조정하고 커피 섭취를 줄이고 나자 그의 호흡은 한결 편안해졌다. 호흡기나 약물을 필요로 하지 않고도 장시간 동안 지낼 수 있었다. 그는 호흡기 사용을 줄일 수 있었으며 나중에는 가지고 다니지 않게 되었다. 그는 지난 몇 년 동안 사실상 천식과
그에 관련된 두려움을 떨쳐버린 채 지내고 있다. 내과 의사인 JR에게 성인기 알레르기와 천식이 발병한 것은 대학에 다닐 때였다. 때때로 그는 아주 심한 증상을 보였고 질식과 쇼크로 인해서 입원을 해야 하곤 했다. 어떤 것보다도 특히 고양이에 대한 알레르기가 심했고 따라서 고양이를 기르는 집에는 절대 발을 들여놓지 않았다. 심지어 초대에 응하기 전에 고양이를 기르지 않는지 물어보곤 할 정도였다. 그의 몸은 일부 알레르기 물질에 대한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어느 날 그와 전화 통화를 하던 중에 그가 건조하고 뱉은 기침을 반복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 일을 통해 나는 그의 천식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나는 그에게 물을 한 잔 마시고 소금 약간을 혀에 털어 넣으라고 일렀다. 자네 생각대로 나는 이 일을 못할 정도로 기침이 터져 나오곤 할 때가 있었네. 그런데 자네가 시키는 대로 혀에 소금 몇 알갱이를 얹었더니 기침이 진정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없어져 버렸네. 한 5분쯤 지나고 나니까 간호사들이 내 기침이 멎은 것을 두고 얘기들을 하더군. 지난 7년간 그는 전식과 알레르기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집에 고양이가 있는 친구들 방문하는 걸 보면은 더 이상 고양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다. 그는 지금 물에 약간의 소금을 곁들여서 전식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다. 내 소견으로 전식은 질병이 아니다. 단지 체내의 수분 부족에 따르는 합병증일 뿐이다. 전식 환자들이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을 경우에는 전식 발작의 소인이 언제라도 다시 찾아오게 된다. 물을 달라 그런 하나의 반응 증상이다 이 말이죠. 물 마시기를 게을리하면서 전식이 물러가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건강이 좋아지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은 일상적인 물 마시기를 소홀히 하다가 다시 소음이 가빠지게 되면 갑작스러운 충격을 받게 된다. 우리는 이제 천식의 원인을 알고 있다. 탈수 때문이다. 천식에 대한 이런 간단한 이해를 일반 대중들의 마음에 새겨둘 수 있다면 5년 이내로 미국과 세계 모든 것의 질병 리스트에서 쉽게 천식을 뿌리 뽑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 최근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소개할까 한다. 나는 지역 방송의 인기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탈수의 다양한 합병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었다. 한 여성 정치자가 전화를 걸어와 내 친구가 천식과 탈수에 대한 정보를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에 전파해 준 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전했다. 그녀는 자신에게 4살과 5살짜리의 어린 두 자녀가 있다고 말했다. 2년 전 겨울 두 아기 모두 심한 천식으로 고통을 겪고 있었고 그로 인해 온 가족이 크게 걱정하고 있었다. 작년 초에 그녀는 아기들의 물 섭취를 늘렸다. 그 결과 두 아이는 더 이상 천식으로 고생하지 않게 되었으며 작년 겨울 내내 단 한 번도 천식 증세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남편의 인슐린 의존성 당뇨가 물 섭취를 늘리면서 어떻게 호전되기 시작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그는 이제 일생생활을 해나가는 데에 있어서 인슐린 사용을 훨씬 줄일 수 있게 되었다. 그녀의 딸 또한 심한 요통에 시달렸으며 요초 디스크 변성 및 위축이라는 진단을 받은 바 있었다. 역시 물치유를 계속했고 이제 통증은 사라졌다고 한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만성 탈수에 대한 정보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물치유를 행동에 옮김으로써 4명의 가족이 이제 탈수 합병증의 심각한 위험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다. 그들의 물에 대한 깨달음 가운데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의학적 무지로부터의 자유이다. 그들이 의학적 무지에서 벗어나지 않았더라면 화학적 약품이나 혹은 그들의 건강과 경제 기반을 심히 위태롭게 했을 의료갈취 행위라는 절차에 자신의 건강을 맡겼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물의 섭취가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음식의 섭취만 늘게 되면 그 또한 알레르기에 대한 반응을 민감하게 한다. 음식이 잔뜩 들어간 농축된 혈액이 폐를 통과하여 순환해야 하고 게다가 증발을 통해서 수분의 일부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알레르기나 천식 증세가 있는 사람들은 음식을 먹기에 앞서 적어도 몇 분 정도 전에 반드시 물을 마셔야 하며 이를 습관화해야 한다.
음식으로 인해 체내 액체가 지나치게 농축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앞서 말했듯이 그럴 경우 높은 히스타민 생성률이 그대로 굳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식사 전 30분쯤에 물을 적어도 마셔야 된다. 적어도 몇 분 전에는 앞서서 반드시 물을 마셔서 그래서 액체가 이렇게 음식을 받아들일 수 있는 또 준비가 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답인데요. 질문. 목이 마르게 되어서야 비로소 물을 마시는 것이 왜 잘못된 것인가? 대답. 몸은 당신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이미 목이 마른 상태이다. 구강건조는 체내의 수분 부족에 대한 정확한 신호가 아니다. 상당히 탈수가 진행되어 있는 경우에도 타액의 생산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메커니즘이 있다. 그 이유는 씹고 삼키는 공정을 거치는 동안에 음식을 매끄럽게 하는 윤활유가 있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구강건조를 체내 수분 부족의 정확한 징후로 잘못 인식함으로써 의학의 연구 방향이 잘못된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 그 결과 심지어 오늘날도 어떠한 상태에서 몸이 목마르고 병적으로 탈수가 되는지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또한 체내 탈수가 서서히 자리 잡게 될 경우 어떤 무서운 손상이 야기되는지도 제대로 평가되지 않고 있다. 어린이들이 자신의 물 섭취를 적절히 조절하지 못할 경우에는 히스타민의 활동이 폐 속을 지배하게 될 수도 있다. 히스타민 활동과 과잉의 결과의 하나로 폐 조직의 발달이 몸의 신체적 성장과 발맞추어야 할 시기에 염증성 과정이 일어날 수도 있다. 폐포가 형성되어야 할 곳에 과도한 섬유 조직이 형성되고 낭포가 생성되는 것은 성장 중인 어린이에게 탈수가 진행된 데 따른 결과일 수 있다. 폐의 낭성 섬유증을 전적인 유전적 장애로 볼 수는 없다 해도 탈수가 DNA 조합 체계와 폐 조직 형성에 일반적인 기본적으로 즉 문제로 작용할 수는 있다. 또한 탈수로 인해 쇠기관지 내에 지나치게 걸쭉한 점액이 유발되는 것 역시 폐의 낭성 섬유증에 문제가 된다. 이 경우 물과 소금이 점액을 묽게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아이들에게는 세포의 성장을 위해 물이 필요하다. 성장기에는 세포 용량의 75%가 물로 채워져야 한다. 그에 따르는 수분 부족으로 인해 그들의 생리기능 발달 단계 과정에서 천식과 알레르기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는 갈증 감각을 잃게 되며 우리 몸이 목마르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 노인들의 탈수는 호흡이 가쁜 증상과 더불어 심장과 신장의 손상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단계의 숨 가쁜 증상을 심장 천식이라고 한다. 심장에 문제가 있거나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물 섭취를 서서히 늘리되 가능하면 내과 의사의 관리하에 진행하는 것이 좋다. 그들은 물 섭취를 늘리는 것과 더불어 소변량의 증가를 확인해야만 한다. 만 이틀 이내로 소변이 증가하는 징후가 나타나지 않으면 의사와 상의하도록 해야 한다. 탈수 상태에 있는 사람, 소변이 변색되는 비타민을 복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의 소변 색깔은 짙은 노란색이나 주황색을 띠게 된다. 물이 충분히 공급되고 있는 경우에는 옅은 색의 소변이 배출된다. 나이와 상관없이 운동이나 힘든 육체 노동을 할 때 천식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물을 마셔야 하며 카페인이 함유된 탄산 음료를 중단해야 한다. 오렌지 주스의 섭취 2잔 이상일 경우도 줄이는 것이 좋다. 오렌지 주스의 높은 칼륨 함량으로 인해 지나칠 경우에 천식 발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몸에 필요한 수분을 주스나 우유만으로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 사용하던 약은 절대 느닷없이 중단해서는 안 된다.
약의 필요성이 줄어들 때까지는 약을 그대로 복용하는 가운데 물을 좀 더 마시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새로 얻은 치료 정보는 의사와 상의하도록 한다. 그리고 나서 의사와 함께 서서히 정상적으로 처방된 흡입기나 항히스타민제의 사용을 줄여가면서 마침내 더 이상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고질적이고 전적으로 약에 의존하고 있는 천식과 알레르기의 경우에는 수분 섭취를 증가함으로써 처방약에 대한 환자의 반응이 향상되어 마침내 몸이 그 자체의 정상적인 리듬을 되찾게 될 것이다. 어떤 물을 마실 것인가 하는 것이 물을 마시는 데 있어 제약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수돗물에 납이나 수은, 살충제, 기타 위험한 화학약품이나 세균 등이 함유되어 있지만 않다면 아주 최적의 음료수라 할 수도 있다. 수돗물은 어디서나 마실 수 있기 때문이다. 수돗물이 센 물이라고 해서 걱정할 것은 없다. 물속에 용해되어 있는 칼슘은 오히려 유용하게 쓰일 수도 있으며 몸에 필요한 칼슘 섭취에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염소 냄새가 너무 심할 경우에는 주전자에 물을 받아 뚜껑을 연 채 놓아두도록 한다. 30분이 채 못 되어 염소는 증발되고 물맛이 좋아질 것이다. 증류수 음용을 두둔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가 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생산업체들의 상업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임이 밝혀질 것이다. 나는 일반적인 수돗물에 독성물질이 들어있지 않은 이상 굳이 증류수를 마셔야 하는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다. 자신이 사는 지역의 수돗물에 대해 확신이 없다면 주방의 수도꼭지 정수 필터, 즉 고형 탄소 여과기를 설치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 할 수 있다. 물의 섭취가 늘어남에 따라 소변 배출도 늘어나게 되는데 그로 인해 염분과 그 외의 미네랄이나 수용성 비타민이 소실될 수도 있다. 따라서 반드시 일일 비타민 섭취를 보충해야 한다. 만약에 지가 난다면 몸에 필요한 만큼의 염분이 식사를 통해 충분히 섭취되고 있지 못한 것이다. 물 마시기를 늘리고 계속하는 한은 식단에 소금의 양을 좀 더 추가하는 것이 좋다. 특히 전식과 알레르기에 있어서는 소금 섭취야말로 치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소금은 물이 충분한 상태에서 폐 속에 뭉쳐있는 농도 짙은 점액 분비물의 마개를 열어주며 코에 분비물이 넘쳐 흐르는 것을 막아준다. 소금은 점액을 해체시켜 그것을 묽고 가늘게 만들므로써 침과 함께 배출될 만한 농도로 만들어준다. 이 역시 체내에 물이 있을 경우에 가능하다. 막 기침이 터지려고 하거나 한참 기침 중인 전식 환자는 2에서 3석잔의 물을 마셔주므로 또 약간의 소금을 집어 혀에 얹도록 한다. 물과 소금은 탈수 상태의 몸에서 소실되고 있는 요소들이 시스템대로 들어왔음을 뇌에게 알려준다. 뇌는 즉시 쇠기관지에게 긴장을 풀라고 지시하고 그러면 호흡은 한결 수월해지게 된다. 소금이 폐에 이르게 되면은 소금 펌프가 소금을 분비하여 쇠기관지 내의 점액 마개를 풀고 점액을 밖으로 내보낼 수 있게 한다. 물론 물이 있을 때에만 가능한 일이다. 이때 소금에 비해 물이 부족하게 되면 반대로 쇠기관지의 수축이 약이 될 수도 있다. 가래나 코가 찝찝한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소금은 감기에 걸렸을 때 코 통로를 포함한 체내의 기도들을 깨끗이 청소하는 데에 꼭 필요한 요소이다. 또한 코와 공동 속의 점액을 풀어주고 알레르기 반응으로 인한 콧물을 멈추는 것도 소금의 역할이다. 혈압과 탈수. 체내의 동맥체계를 뚫고 혈액을 몰고 나가는 힘을 측정하여 혈압이라 부른다. 이 힘은 두 가지로 구분된다. 확장기 혈압은 동맥 내의 일관된 기본적인 힘으로서
혈관을 충만하게 하여 일관된 기본 압력을 유지하게 한다. 혈압 측정기 상의 가장 낮은 측정치이며 대개 정상으로 인정하는 수치는 60에서 90 사이이다. 반면에 수축기 혈압은 동맥 내부에서 가파르게 상승하는 힘이다. 그 상승은 심실 내의 혈액이 심장 좌측의 수축으로 인해 이미 가득 차서 압력을 받고 있는 동맥계 속으로 억지로 들어가게 되면서 일어나게 된다. 이 힘의 정상 범위는 190에서 130이다. 다시 말해 정상 혈압으로 인정되는 것은 60 이상 90에서부터 90 이상 130까지이다. 확장기가 그렇고 수축기는 90에서 130까지를 정상의 수치로 보고 있다. 두 측정치의 차이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 차이가 의미하는 바는 동맥 내의 혈액이 새로운 피가 밀려 들어옴으로 해서 휘저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혈액 속의 무거운 요소들이 정체 구역에 침전하지 않도록 막는 것이다. 또한 그 차이는 모세혈관 내의 작은 구멍들로 일부 맑은 혈청을 통과시켜 혈액 청소를 위해 신장 내의 여과 구역 속으로 주사하기 위한 추가 압력을 의미한다. 한편 확장기 혈압은 몸의 모든 혈관들을 채워 어느 곳도 비어있지 않게 하는 데 그 중요한 의미가 있다. 확장기 혈압이 정상 범위보다 상당히 올라가거나 떨어지게 되면 틀림없이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정상 범위 이상으로 높다는 것은 혈액을 애써 순환시키는 과정에서 심장이 그 일을 해내기 위해 상당히 많은 압력을 받고 있다는 뜻이다. 짧은 시간 동안이라면 그 압력이 대수롭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날이면 날마다 1분당 60에서 80번을 확정한다고 하면 심장이 몹시 피곤할 것은 물론이고 반복되는 맹공격을 견디느라 지나치게 쇼크를 받은 혈관 또한 탄력을 잃고 두꺼워지기 마련이다. 반대로 확장기 혈압이 정상보다 훨씬 낮게 되면 순환에 특히 뇌에 영향을 미친다. 뇌를 향하는 동맥 내의 압력이 부족하다는 것, 그래서 뇌의 핵심 중추에 산소가 제대로 이르지 못하게 된다는 뜻이다. 그 결과로 어지러움을 느끼고 중심을 잃게 된다. 혈압이 낮으면 갑자기 일어설 경우에 실제로 기절하는 일도 있다. 이러한 합병증들은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되는가? 바로 탈수 때문이다. 고혈압은 대략 6천만 미국인들이 고혈압으로 고생하고 있다. 정상 범위 이상으로 혈압이 측정되는 경우에는 대개 그 원인이 한 가지만은 아니다. 과학적인 견지에서 볼 때 가장 일반적이고 흔한 원인은 체내에 서서히 자리잡게 된 탈수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유형의 고혈압은 본태성 고혈압으로 분류된다. 이 유형에 해당되는 많은 사람들이 몇몇 형태의 약물 치료로 체내의 만성적 탈수 신호를 처리한다. 그들이 자신의 혈압과 부족한 물 섭취 혹은 잘못된 음료 섭취에 대한 관계를 깨닫지 못하는 이상 이미 줄어든 남은 일생 동안 계속 약을 복용해야만 한다. 페르다민을 바꾸면 소위 본태성 고혈압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열리게 된다. 새로운 시각에서 볼 때 서서히 혈압이 상승한다는 것은 서서히 체내에 수분 부족이 자리잡고 있다는 신호이다. 혈관은 혈액 용적 내에서의 반복되는 파동과 혈액을 공급받는 조직의 순환 요구를 감당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혈관에는 미세한 구멍이나 관강이 있어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내부의 혈액 양을 조절한다. 고혈압에서 모세혈관 그물이 하는 역할은 만성탈수의 수분 소실, 66%는 일부 세포가 보유했던 수분에서 유실되고 26%는 세포 외부에 있던 수분에서 비롯된 유실이고 8%는 혈관망이 보유했던 수분에서 비롯된 유실이고 혈관이 수분 유실을 보상하기 위해 관광을 폐쇄한다. 관광 폐쇄로 인해 긴장이 상승하여 고혈압을 인식하게 된다. 몸 전체에 퍼져 있는 혈관 체계는 관광을 폐쇄함으로써 혈액 용량의 유실에 적응한다. 혈액 용량의 유실에 대한 한 가지 주요 원인은 체내 수분의 유실이나
갈증 감각의 상실로 인한 수분 공급의 부족이다. 그래서 고혈압으로 통해서 이렇게 수축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어떤 부작용인 증상이라 볼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적용합니다. 몸의 수분 소실, 그보다도 부족한 수분 섭취로 인한 가운데 66%는 체내의 일부 세포들이 보유하고 있던 물, 싱싱한 햇자두 같은 세포들이 말린 자두 모양으로 변하기 시작한다. 26%는 세포 외부의 액체, 환경의 액체에서 유실되고 나머지 8%의 수분만이 혈액 순환에 참여했던 물에서 유실된다. 순환계는 이 8%의 손실에 적응하기 위해 자신의 용적을 줄인다. 처음에는 말초의 모세혈관을 폐쇄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마침내 보다 큰 혈관이 스스로 혈관벽을 쪼여 수분 유실로 인한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막는다. 이렇게 혈관벽이 쪼여짐에 따라서 동맥내의 긴장은 측정할 수 있을 정도로 상승하기에 이른다. 이것이 바로 고혈압이다. 만약에 빈틈을 메우기 위해 혈관이 쪼여지지 않는다면 혈액으로부터 기체가 분리되어 그 공간을 채우게 되면서 기체의 정체 상태가 유발될 것이다. 혈관계가 운반하는 수분량에 대해 혈관이 이렇게 적응하는 것은 체내의 혈액순환이 본따고 있는 수압장치의 원리 가운데 가장 앞선 설계이다. 여과장치를 위한 주입 압력. 혈관이 쪼이게 되는 또 하나의 주요 원인은 동맥체계 내의 혈액량을 압축함으로써 그로부터 걸러낸 물을 뇌세포 등의 핵심적인 일부 주요 세포에 주입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혈관벽을 조여서 얻어낸 힘은 인체 내의 역삼투 체계를 관리하는 데에 쓰이게 된다. 이 역삼투 체계는 핵심 세포들을 살리기 위한 위기관리 프로그램이다. 물은 세포막의 구멍 다발인 작은 샤워 꼭지를 통해서 체내의 선택된 세포들 속으로 밀고 들어간다. 두 혈압권의 측정치 차이는 정상적인 상황 하에서 인체의 몇몇 핵심 세포 내로 물을 배달하는 데 필요한 힘의 범위이다. 몸이 점점 더 탈수되어 감에 따라서 물을 여과하여 핵심 세포 속으로 주입시키기 위해서는 더 큰 압력이 필요하게 된다. 몸속에 물이 적을수록 핵심 세포들을 수화시키는 데 더 큰 압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 메커니즘은 간단하다.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서서히 탈수 상태가 자리 잡아 가는 가운데 히스타민이 방출된다. 히스타민은 항이뇨 호르몬인 바소프레신의 생산을 촉진한다. 체내의 특정 세포들은 바소프레신에 민감한 수신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 바소프레신 호르몬이 민감한 포인트를 누르는 즉시 세포막에는 텅 빈 샤워 꼭지 모양이 생겨나게 된다. 샤워 꼭지 밑부분에는 미세한 구멍들이 열려 있다. 혈청이 그 공간을 가득 채우면서 혈청의 물 성분이 구멍을 통해 여과되는데 구멍의 크기는 한 번에 단지 물 분자 하나만이 통과할 정도이다. 바소프레신, 바소는 혈관, 프레스는 압축, 바소 혈관 압축은 또한 그 이름이 암시하고 있듯이 주변의 혈관들을 쪼이는데도 앞장선다. 이렇게 혈관을 쪼임으로써 혈관의 구멍을 통해 혈청과 그 물 성분을 밀어내도록 압축하게 된다. 이 물의 일부가 세포 속으로 다시 밀려 들어가야 할 경우에 꼭 필요한 작용이다. 바소프레신, 바소프레신 이렇게 되어지는군요. 참 신체에 오묘하고 신묘납치하고 이런 것을 물과 소금이라는 거, 빛과 소금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너무 무지해서 이런 것을 놓쳐버린 현실이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레닌 엔지오텐신계. 탈수나 히스타민 생성과 관련된 또 하나의 수분 조절 시스템은 뇌의 레닌 엔지오텐신계이다. 레닌 엔지오 RA의 생산은 갈증을 감지할 수 있게 하고 수분 섭취를 늘리게 해준다. 그
그것은 또한 혈관을 다소 조이게 하는 작용을 하며 고혈압을 일으키는 지배적인 요인으로 인식되어 왔다. RA 체계의 활동이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신장이다. 신장, 콩팥. 이 콩팥에서도 그렇게 고혈압에 이런 역할을 만들고 있다. 신장은 소변을 집결하고 생산하는 한편 물을 저축해야 한다. 신장은 수분 부족을 인식하고 내재되어 있는 RA계를 촉진함으로써 소변 생산을 위해 좀 더 많은 물을 소집한다. 마침내 RA계는 몸이 충분히 수화될 때까지 염분의 섭취와 보유를 조정하도록 자극한다. 뇌는 그 자체의 독립된 RA 체계를 가지고 있다.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이 사실을 감지하는 중추가 활성화되어 신경 전달 물질인 히스타민을 생산하게 되며, 그러면 히스타민은 뇌의 RA계를 활성화시킨다. 몸이 세포 내부에서 탈수를 일으키게 되면 그와 동시에 혈압이 상승하게 된다. 그러한 경향은 소금을 보유하기 시작하면서 나타나는데, 소금은 역삼투 과정을 시행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몸은 부종액, 플루이드 형태로 물을 모으는 뒤 그 부종으로부터 여유분의 물을 걸러내어 핵심 세포 속으로 주입한다. 의료 전문가들은 세포 내부의 탈수와 RA계의 생리적인 역할과의 관계를 지금껏 깨닫지 못하고 있다. 단지 세포 외부 환경에 물이 늘어나는 것만을 깨닫고 있을 뿐이다. 그들은 의뢰 체내의 액체 보유나 혈압 상승은 RA계에 의한 병리학적인 과정이라고 여긴다. 그러한 과정이 주요 핵심 세포, 즉 뇌세포나 간세포, 신장세포, 폐세포, 그 외의 주요 기관과 선세포 등의 내부 탈수를 바로잡기 위한 적응수단이라는 것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화학적 단계는 엔지오텐신 변환 효소와 관계가 있다. 이들 효소는 세 가지 단계에서 엔지오텐신 3를 생산한다. 이러한 화학 단계는 체내의 염분 보유를 엄격히 조정하도록 강요한다. 여분의 염분은 조직 내에 여분의 물을 보유하게 한다. 이러한 염분 보유 조정 메커니즘을 중단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세포 내부와 외부의 액체 함량이 균형을 이루도록 충분한 수분과 약간의 염분을 섭취하는 것이다. 소금은 정제되지 않은 바다 소금이어야 하는데, 일단 물이 세포 내부에 주입되거나 확산되고 난 뒤에 물을 머물게 하는 데에 필요한 여타의 필수 미네랄들이 함유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자유롭게 쓸 수 있을 만큼 물이 풍족한 경우에는 강요하지 않아도 세포막을 통해 아주 빠르게 물이 확산된다. 세포막을 통한 물의 확산율은 1초당 0.001cm로 계산된 바 있는데, 이는 실로 빠른 속도이다. 물 자체가 천연 이뇨제인 이유는 물이 신장 내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고 빠른 확산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며, 따라서 물은 현재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화학제인 이뇨제나 AC 억제제보다 훨씬 훌륭한 이뇨제라고 할 수 있다. 사실 본태성 고혈압 환자에게 고혈압 환자에게 이뇨제를 주는 것은 노골적인 학대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물 자체에 의한 소변량이 늘어나게 될 것이며, 과다하게 보유된 염분은 서서히 소변으로 배출될 것이다. 물이 가장 효과적인 울혈 제거제이자 부종 제거제인 이유는 바로 그것이다. 그 때문이다. 혈액을 묽게 하기 위해서 물을 마실 경우에는 역삼투 공정과 RA계에 의존하여 억지로 물의 핵심 세포, 소변을 집결시키고 독성 폐기물들을 몸 밖으로 몰아내야 하는 신장 조직도 포함하여 세포 내로 주입할 필요가 없다. 몸은 비상공정시와는 달리 조직 내에 여분의 액체를 모아 그것을 여과하여 핵심 세포에 물을 주입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본태성 고혈압에 관한 전부이다.
혈압의 점진적인 상승이 노화와 관련되어 있고 또한 지금까지는 불가피한 것으로 여겨왔기 때문에 본뜻은 고혈압이라고 명명되었다. 그 말이 의미하는 바는 노화에 따르는 어쩔 수 없는 삶의 결과라는 뜻이다. 노화와 더불어 갈증에 대한 지각을 서서히 상실하게 되면서 그로 인해 만성달수와 그에 따른 고혈압이 시작되는 것이라고는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일일 섭취량과 여타 미네랄을 함유한 바닷소금의 섭취가 늘어남에 따라 이러한 문제는 자연스럽게 바로잡아진다. 현재 고혈압을 관리하고 있는 방법은 범죄 행위와 다름없다. 신장 기능이 정상인 고혈압 환자에게 이뇨제를 준다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몸은 염분을 저장함으로써 물을 보유하고자 애쓰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몸 본래의 이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물을 하고 있는데 아니 이해를 못하고 있구나. 이뇨제를 먹고 물을 빼내야 한다니까. 이렇게 몸 자체의 천연적인 것을 자꾸 인위적으로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레닌 엔지오텐신의 작용은 이뇨제는 레닌 활성화가 엔지오텐신 생성을 촉진해서 혈압 하강, 혈압량을 감소, 나트륨 고갈 통해서 수분 섭취 염분 보여서 정상적인 수준에 달한 다음에 레닌 엔지오텐신 작용을 저지하게 되어진다 하는 거죠. 이렇게 이뇨제를 먹고 물을 빼내야 한다니까. 이렇게. 결국 이뇨제를 복용하여 몸의 수분 함량을 줄임으로써 뇌와 그 밖의 주요 체세포에게 물을 전달하는 역삼투 체계의 효능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재면 뇌에 영향이 가지 않고 그래서 치매라든가 온갖 그냥 뇌 기능에 그냥 뭐 파킨슨이라든가 알츠하이머 이런 것을 오기가 쉽겠다라는 생각이 바로 들어지는 거죠. 자, 물은 그 자체만으로 최고의 천연 이뇨제이다. 관상동맥 혈전증과 반복되는 뇌졸중 등 고혈압과 관련된 합병증들은 사실상 지속적인 탈수로 인해 야기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만성 탈수는 일찍 그리고 고통스럽게 죽음으로 인도하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 과정을 돕고 싶다면 이뇨제를 복용해라. 그러니까 빨리 죽고 싶으면 이뇨제를 자꾸 먹어라 복용해라. 다음에 소개될 편지의 주인공인 트럭 운전기사 짐 볼러는 지극히 흥미로운 인물이다. 그는 조종사 훈련을 받고 한 항공회사에서 근무를 했다. 그러나 혈압이 너무 높은 탓에 정직을 당하게 되었고 더 이상 비행기를 조종할 수 없게 되었다. 그때 그는 물치유를 발견하여 고혈압에 처방되는 평소에 화학약물 없이도 쉽게 자신의 혈압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천성적으로 배움에 대한 호기심이 몹시 강하고 탐구적이며 상세한 내용에 대한 예리한 기억력을 지니고 있다. 물의 역할과 치료적인 특성에 대한 정보에 깊이 공감한 그는 다른 사람들을 돕고 계몽하기로 결심했다. 볼러는 현재 물치유의 순회 선교사이다. 그는 트럭을 몰고 전국 방방곡곡을 누빈다. 그는 트럭 정류장에서 혹은 그들 사이의 무선 통신 시스템을 통해 다른 운전자들과 이야기를 나눈다. 그들이 운전석에서 피곤하거나 졸리워 올 때면 그는 그들에게 물을 마시게 한다. 또한 카페인이 든 커피와 탄산 음료를 포기하게 하고 대신 물을 마시게 한다. 그들에게 필요한 물의 양에 비례하는 적당량의 소금 섭취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얘기해 준다. 매달 그는 수백 달러 어치의 책과 테이프를 사서 건강정진의 정보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 또한 지나가는 길에 교회와 교구에 들른다. 그것의 목사에게 자신의 전파 여정을 이야기하고 책과 비디오 테이프를 주며 교구민들과 함께 보도록 권유한다. 그는 지금까지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에 있어 물의 중요성을 깨닫도록 도와주었다. 이렇게 사역을 했다라는 거죠.